알려주고 계세요. 먼저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목소리처럼 차분하게 매매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제주항공이요. 제주항공 얼마에 사셨어요? 16,000원에요. 아, 오늘 종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몇 퍼센트 비중이세요? 10% 정도 가지고 있어요. 10% 정도요. 언제 사셨어요? 이게 꽤 됐어요. 좀 한 달? 그 정도. 아, 최근에 사신 게 아니군요. 한 달 정도 네. 되셨는데, 그러면은 불과 한 1, 2주 전에는 수익 구간이셨네요. 예.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계속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아니면,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게 궁금했어요. 당초에는 기간이라든지 가격을 어느 정도로 목표로 하고 들어가셨어요? 기간은 상관이 없고요. 네. 목표는 한 18,000원 정도. 18,000원.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네. 예. 애초에 목표 수익률이 높으신 분은 아니셨어요. 16,000원에 사셨는데 18,000원이면은 한 10% 초반대에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올라가다가 말아가지고 약간은 아쉬움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교수 전문가님? 예, 지금 이제 이쪽 LCC, 그러니까 요즘에 LCC나 또 뭐 이런 쪽들은 전반적으로 그 지난번에 올라간 거는 일본 쪽으로 상당히 좀 여행 수요가 좀 개선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번 주에 주말에 이제 3월 4일부터인가죠? 3월 4일 맞죠? 양회가. 그때부터 이제 양회가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양회 진행되면서 그 양회 모멘텀으로 한 번은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제주항뿐만 아니라 LCC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여행객들과 관련된 중국 노선 활성화 이런 부분들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오늘 리포트 나온 게 그 제주항공 쪽에 약간 좀 그 불리한 리포트가 하나 좀 나왔네요. NH에서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흑자전에 성공해서 뭐 괜찮긴 한데 지금 현재의 그 영업이익이 지금 운임비가 그 국제선 여객 운임이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경쟁 심화 때문에 낮아질 거다. 그리고 하반기가 가게 되면은 이익 모멘텀이 좀 둔화될 거다. 뭐 이런 이제 리포트를 좀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오버행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크게 반응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에 양의 모멘텀으로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지금 리포트가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어떤 대비도 좀 해놓고 상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제 저가가 15,440원입니다. 양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제 저가 같은 것도 깨게 되면은 일단 양의 모멘텀이 좀 안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5,3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지금 61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좀 손절을 하시고요. 위로는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절 라인 15,3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원래 기대하셨던 18,0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19,000원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해외에서 쓰는 이 카드 사용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게다가 홍콩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또 이런 항공주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게 됩니다. 제주항공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게시판 보다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제가 요즘 아이들의 언어, 요즘 세대의 언어나 이런 은어를 잘 모르거든요. 게시판을 보면서 몰래 제가 혼자 찾아봅니다. 쌀장이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쌀장이 뭔가 해서 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쌀, 미국, 이 미자, 쌀미자 써가지고 미국장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는데, 아, 미국 증시 파시나 봐요. 이쪽은 재미가 있는데 또 쫀쫀님께서는 내 주식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게시판에 계속해서 종목이 쭉 올라오고 계신데, 조금 전에 저희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엘레강스 하셨죠. 목소리에서부터 부티가 나신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 게시판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권희천님이 오늘 기아 신청해 주셨어요. 8만 원 선 근처에 사가지고요. 도와주세요. 매수가 올까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79,8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25%입니다. 오늘 현대차는 그래도 좀 잘 가던데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묵묵부답입니다. 바닥에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6만 원 선 이탈했다가 올라와가지고 시청자님 원금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질문 올라왔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봐주시죠. 예, 기아는 뭐 저는 이제 올해도 계속해가지고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물론 뭐 자동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긴 하지만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또 이제 회복이 될 거고, 제가 올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경기 사이클 자체가 어떤 분야든지 상당히 좀 사이클이 좀 빨라졌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거든요. 예전보다 정말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의 이제 경기 둔화했다가 회복된 사이클도 상당히 좀 빨라질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근데 어제 이제 그 SK 최태원 회장이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반도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CEO 마인드.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반기가 되면 여지없이 자동차 수요는 또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상반기 때도 조금은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생산 차질이 상당히 좀 심해가지고 뭐 생산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 생산 차질이 좀 완화된 부분이 수요가 좀 둔화됐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번 1분기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특히 이제 EV 분야에서 유럽 쪽이 부진했지만 현대차와 GM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그걸 커버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EV 쪽에는 아, 괜찮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아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쪽에는 계속 성장입니다. 그러면은 기아와 현대차, 앞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내연기관차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회사로 봐야 되고, 지금 기아의 지금 PR이 1년 예상 PR이 지금 5배 이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아와 현대차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성장주로서의 포지션으로 시장에서 구축이 된다면은 분명히 이제 멀티플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로 보고 있고, 저는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봐요. 기아는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95,000원, 1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시장 문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10월 달에 10월이 아니죠. 3월 달에 이제 그 2월에 대한 고용 지표 발표, 또 CPI 발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FOMC 때까지 조금 지지부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도 결국에는 시장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25%라는 이제 비중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10% 정도는 지금 좀 일단은 좀 손실 많이 줄이셨으니까 좀 매도를 좀 해놓으셨다가 좀 빠진다든가 FOMC 이후에 매도했던 부분을 재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 나는 뭐 귀찮다, 그냥 나는 올라간다면은 좀 빠지더라도 난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싶으시면은 저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고 보고 목표가 9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유도 가능하고, 아니면 잠깐 팔았다가 뭐 비중 좀 줄였다가 비중 다시 늘리는 전략도 가능하고, 하반기 목표가는 일단 9만 원, 9만 원에도 팔 게 아니라
다시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살짝 애매한 거죠? 만약에 재매수한다면은 얼마쯤에서 잡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가격보다도 FOMC 이후에 그냥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아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만한 종목으로 봐주시네요. 하반기쯤에는 확실히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우리 권희천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꾸준히 난 좀 들고 가겠다 하시면은 그냥 9만 원 정도까지 목표로 해서 가져가시고요. 아니면 FOMC 이후에 다시 또 재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으니까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두시고 좀 고민을 해보시죠. 이렇게 기아 살펴봤습니다. 자동차주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종목을 보는데요. 전화가 또 와 있어서 저희 다음 분은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캠트로스고요. 네. 비중은 15%입니다. 매수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7,800원입니다. 7,800원에 15% 비중. 수익 네. 구간이시네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또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는 하게 되면은 비중 몇 %까지 만드실 예정이세요? 10% 정도를 10% 정도 더 살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 주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시만요. 네. 예. 지금 약수익권이에요.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7,000원대 후반에 사셔가지고 오늘 종가가 8,000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더 사고 싶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캠트로스 더 사도 되는 종목인가요? 신교수 전문가님? 네, 캠트로스는 지금은 이제 그 2차전지 쪽 사업에 진출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2차전지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42% 증가된 걸로 지금 나오네요. 매출도 18% 늘었고, 지금 이 회사에 지금 1,000만 1억 54억 6천만 원 작년에 영업이익을 했고요. 54억을 했는데 시총은 2천억입니다. 그러면은 한 40배 정도가 지금 작년 걸로 보게 된다면은 40배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의 성장성이 이 회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2차전지 첨가제 쪽으로 캠트로스의 성장성이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2차전지 첨가제 비중이 작년부터 조금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첨가제 사업을 한 나라 쪽으로 했다면은 작년부터 2차전지 첨가제 쪽, 특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첨가제는 배터리의 이제 폭발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첨가제 쪽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올해부터 매출 상승이 좀 있을 거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멀티플은 좀 허용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장 그 인정을 좀 받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멀티플이 PR이 40배라면은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끌어올린 이후에 다 실적을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아마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는 지금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15%요? 비중 늘리진 마시고요. 그냥 지금 비중만 가지고 제 생각에는 9,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은 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 동안에는 약간의 눈치 보기성 흐름이 좀 있다가 실적이 실제로 잡힌다는 걸 보면서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9,000원 단에서는 일단 한 번은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말자, 지양하자 이렇게 의견 나왔어요. 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잘 좀 정리를 해보시면 더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캠트로스 종목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들도 진단 신청을 쭉 올려주고 계시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좀 컨디션을 걱정을 하고 계세요. 다행히도 내일이 저희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금방 회복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올려주신 종목군들 가운데서 하나 더 골라보죠. 유튜브에서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자 이렇게 필명 써주신 분이 바이오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도 오랜만인데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을 7,000원대 사셨네요. 그래서 오늘 종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7,725원에 비중 11%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종가는 7,460원 정도. 요즘 거래가 많이 줄어가지고요. 사실 이렇다 할 뉴스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이분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대응을 펼쳐볼까요, 전문가님? 예, 바이오플러스는 이제 그 더멀 이제 필러 쪽에 이제 하고 있죠. 더멀 필러라고 하는 쪽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필러 산업 이쪽이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쪽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미용 필러 쪽이 지금 성장세라고 그래요. 산업 자체가. 예,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미용 기기라든가 이쪽 필러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올해도 이제 성장을 좀 이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지난번에 상당히 좀 많이 무상자 권리락 때문에 이날이 며칠이냐면은 11월 23일 날 음봉이 하나 크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 올해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요 음봉 때문에 약간 수급 이슈가 좀 생겨요. 기술적인 수급 이슈가 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이 음봉을 어떻게 소화를 해내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 중에서도 몰린 매물대가 보면은 9,000원 단이에요. 9,000원을 넘는 게 이제 관건으로 보이는데 그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 빠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박스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 볼 수는 있겠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9,000원을 넘는 거를 보려면은 시간이 좀 한참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한 8,500원 정도에서 한번 팔아주고 또 내려오면 사고 하는 매매는 계속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다가 9,000원 단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매매하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 회사는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 이슈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탈피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매매 그리고 올해의 성장성에 기대어는 보시되 하지만 이제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11%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중은 좀 적절한 건가요? 예, 그 정도 선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보이고요. 네. 10% 이상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지금처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는 한 8,500원 정도에서 나왔다가 그리고 또 아래쪽에서 다시 잡았다가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 제시됐습니다. 성장성은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무중의 그늘에서 아직은 확실하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매매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바이오 플러스 이 필러 관련된 기업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전화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0236-8200번으로 전화 계속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서 기아를 좀 받으려는데 어떤 분이 IRA랑 관련 없나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요 질문 추가 질문으로 살짝 좀 드려볼까요? 전문가님, 예. 자동차 쪽에 IRA 가이던스 3월에 미국에서 발표되면은 이런 부분들 또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좋든지 나쁜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IRA가 FOMC보다 어쩌면 더 결정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IRA 때문에 빠지든 네. 또 올라가든 저는 이제 그거 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축소만 해놓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여력은 만약에 IRA가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쪽으로 나왔다 하면 빠지겠죠. 네. 그럼 빠지면 계속 빠지느냐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빠졌다가 저점 깨지 않고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비중 축소만 해놓는다면은 현금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젤파고TV님이 출첵합니다. 이렇게 다 올려주셨던데요. 그 다음에 종목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YG엔터가 잘 가던데 엔터주 하나 신청을 하셨는데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를 31만 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9%입니다. 종목을 계속 정리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20만 원 중후반이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점점점 해주셨어요. 하이브 이슈가 있고 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31만 원이어가지고 과연 이분은 어떻게 탈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예, 하이브는 지금은 이제 하이브의 투자 포인트가 너무 뚜렷해져 버렸죠. 예, 그동안에는 하이브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뭐 BTS가 이제는 활동을 당분간 접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이브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제 SM 인수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달라집니다. SM을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하이브는 SM 그룹과 함께 뭐 소니 뮤직이나 뭐 워너브라더스급의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이쪽의 엔터 시장 자체를 잠식하는 이제 그 어떤 그 힘, 그리고 기존의 아티스트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수익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시너지를 많이 낼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 막 가겠죠. 가령 SM 이번에 인수권이 실패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이브 주가는 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아무도 그건 얘기는 못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이제 마감인데 공개 매수가 전체적으로 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뭐 봐야 되겠지만은 가령 공개 매수가 완료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돼도 하이브 주가에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공개 매수가 완료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살짝은 또 오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가 안 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혼조권으로 봐야 돼요. 이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9%시죠? 네. 예, 9%시면은 지금 좀 기다려 보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은 SM 인수권이 마무리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인수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던져버리세요. 네, 그리고 성공했다 그러면은 28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가능하겠습니다. 아, 성공하면 28만 원 정도까지. 그럼 원금 거의 부근까지 오게 됩니다. 굉장히 좀 명확하게 팁을 주시는데요. 뉴스 열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SM 인수권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수에 성공하면은 28만 원, 인수가 안 됐다 하면은 바로 매도.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뉴스를 꼭 빠르게 포착을 해서 그때 변동성이 나올 때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하이브 오늘 종가는 18만 5,100원 정도였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원금 회복 좀 빠르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이 SM이 공개 매수하는 디데이 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됐을지 지금 속보를 좀 체크해 보는데 아직까지는 뭐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가 또 와 있어서요.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예. 예,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예. 방송 소리를 좀 낮춰주시고요. 전화 통화의 제 목소리에 따라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제로투세븐이요. 제로투세븐 얼마에 사셨어요? 9,000원에. 9,0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냥 10%입니다. 10%요. 그러면은 9,000원이면은 이번 주에 사셨어요? 아니요,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원금 회복 근처 정도 된 거네요. 그쵸, 시청자님? 예, 예. 아이고, 그래도 원금 회복하신 거 먼저 좀 축하드리면서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이고, 저출산 관계를 네. 한다고 해서 더 추가하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원금 회복했으니까 지루하다 팔고 싶으시다가 아니라 워낙에 저출산 뉴스 많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군요. 예, 그러면은 추가 매수 한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10% 정도 할 수. 아, 지금 있는 것만큼 더 담고 싶으시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좋을지 저희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예, 제로투세븐을 비롯해서 요즘에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출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로투세븐 바닥에서는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나라 뭐 저출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왔고 정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로투세븐은 이제 그 유아용품 판매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용품 회사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지금 기대고 있는 거고요. 정부 정책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가령 이제 저출산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유아용품 회사들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면은 그게 먹힌다 하더라도 10년, 20년을 두면서 그 효과가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실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쪽에 유아용품 쪽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에다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서 지금 따라잡기로 물타기를 더 하시고 지금 사신 것도 따라잡기 하신 건데 여기다가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 될 쪽으로만 계속 생각해가지고 뭐 추가 매수를 계속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테마주 매매는 어찌됐든지 간에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10% 정도는 저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위험하다 보이고 이 종목은 얼마까지 갈까요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정부 쪽에서 그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언제쯤 발표하느냐가 더 이제 관건입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뭐 대책을 뭐 세우겠다라고 그리고 대통령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출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슈팅이 한번 나오면은 팔아야 돼요. 어디까지 슈팅이 나올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10,000원을 아마 넘기는 힘들 겁니다. 넘는 듯 하다가 또 빠지고 넘는 듯 하다가 빠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 그러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 텐데 뭐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예상밖에 못 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테마주를 하실 때는 늘 손절선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손실관을 정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11선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11, 그러니까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격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동평균선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1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8,000원에 있지만 10일 이동평균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그 1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한번 봐보자. 그리고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하루 정도 슈팅이 나오면은 그 다음 날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이 액션 플랜을 굉장히 꼼꼼하게 세워주셨어요.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 중국도 한다고 하는데 중국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쵸. 중국 네, 쪽에서도 네, 이 저출산 관련된 내용 다룰 거라고 저도 기사를 좀 봤습니다. 이 부분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회사가 이제 그 화장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국 양회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이 우리나라 그 주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군데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제로투세븐을 지금 화장품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유아용품주로 봅니다. 그 리포트는 막 그 증권사에서 화장품 뭐 성장성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로 본다면 제로투세븐은 그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에 화장품주라면은 실적이 나야 되거든요. 그럼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럼 테마주로만 봐야만 지금의 흐름이 정당화될 수 있고 테마주라면 화장품주가 아니죠. 유아용품주고 요즘의 움직임을 봐도 화장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유아용품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유아용품으로 포지셔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셔야 돼요. 만약에 화장품 지금
양회에서 예. 뭐 출산 의료비 전액 면제하라 뭐 이런 얘기도 다뤄지고 있고 출산 장려 논의가 양회에서 펼쳐질 거다. 만약에 출산 관련된 대책이 나오면 그러면은 수혜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중국 쪽 사업을 하고 있는지, 중국 쪽 사업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전문가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예, 예, 잘 대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로투 세븐이었습니다. 일단 비중을 늘리는 거는 좀 잘 지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손절 라인은 1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바뀌니까요. 그리고 우리 정부 쪽에서 대책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차우차우님께서 중국도 요새 애를 안 낳아가지고 신생아 관련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요. 여기저기서 요즘에 저출산이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른 종목들을 계속 이어서 봐야 되겠죠. 러브스기님이 좀 전에 제로스텝은 건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른 종목 들고 계신가 봐요. 한신기계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7,000원대 근방에서 사셨어요. 6,98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5%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갈까요? 추가 매수 가격이랑 목표 주가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다행히도 아마도 분할 매수를 애초부터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비중이 5%여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직전 조정 부근까지 어느덧 내려왔고요. 요즘에 원전 얘기가 쏙 들어갔었죠. 전문가님, 한신기계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지금은 뭐 이제 보유를 하셔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원전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은 이제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소강 상태고 한신기계는 작년에 또 실적이 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가 절반도 안 지났고요. 지금 정부에서 가장 밀어주고 있는 섹터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원전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전에 대한 세일즈를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뭐 카타르라든가 뭐 UAE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에는 당장에 지금 이집트 원전 부분은 이제 공사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한 섹터로 매기가 쏠리면은 예전에 좋았던 섹터 쪽에서는 또 잠잠해요. 그러다가 또 그쪽에 또 이제 한번 시장이 바뀌면은 또 예전에 좋았던 쪽 올라가고 이러는데 요즘에 보면 신재생 쪽도 별로고 원전 쪽도 별로고 다 별로라서 이쪽 끝났나 싶지만 다시 또 시장이 또 이제 스타일이 또 변화가 되게 되면은 이쪽에 또 반등이 또 나올 걸로 봅니다. 저는 FM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또 한 차례 또 이제 스타일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 그동안에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쪽에서는 매기가 좀 빠지고,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좀 둔화됐던 쪽에서 다시 또 끌어올리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원전주는 올해 모멘텀이 몇 번은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도 뭐 8,000원까지는 일단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보유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이고요.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몇 프로시죠? 지금 5% 정도밖에 안 되세요. 추가 매수는 가능은 한데 네. 기간을 저기 FMC 이후로 좀 미루시는 게 좋겠어요. 네. FOMC가 이번에 3월 달에는 22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이후에 사더라도 그때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러브수기님의 종목 한신기계였고요. 지금 원전주 올려주시니까 게시판에도 원전 이렇게 약간의 조금 아쉬움 섞인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얘기가 별로 없어서 게다가 또 시세가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또 신기수 전문가도 이번 해에 몇 차례는 좀 회자되지 않을까.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는 종목군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한신기계도 비중이 낮으신 만큼 또 인내를 하신다면은 올해 수익을 줄 수 있을 종목군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차우차우님 오늘 저희 시작하는 시간부터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 고민도 함께 올려주셨네요.
보면은 NK맥스입니다. 12,700원에 비중 10%고요. 얼마 전에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손절가와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 하셨어요. 이 종목 신청 잘 해주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이 예전에 이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시세가 지금보다는 더 좋았던 시절이어서 아마 또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NK맥스 다시 또 제자리로 내려와 있네요. 이 종목 지금 시점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예, NK맥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예. 근데 뉴스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동정적 승인이 작년 말쯤에 이제 알츠하이머 쪽으로 동정적 그 사용 승인이 나타난 뉴스가 나왔었고, 올해 또 육종암 쪽, 소아 육종암 쪽으로도 이제 NK젠 바이온과 그 미국 자회사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그 받은 부분이 이제 소아 육종암 쪽으로 동정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정적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용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딱히 다른 약이 없기 때문에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은 안전성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유효성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런 이제 약물을 투입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K맥스의 슈퍼 NK에 대해 가지고 알츠하이머 쪽하고 그리고 육종암 쪽으로 안전성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능도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NK맥스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NK맥스 같은 종목은 한번 시세가 나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많이 나지 않을까 또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자, 기술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NK맥스 차트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요거죠. 이걸 지금 넘을랑 말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NK맥스를 가둬뒀던 일종의 이제 뭐 테두리, 가두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벗겨지는 느낌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하방은 여길 넘어선다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120선 위쪽으로 오게 된다면은 이제 하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심리 개선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때 바이오 쪽 심리 개선과 함께 한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올해 뭐 합계 모멘텀이 이제 3월 달부터 3, 4월 달부터 합계 모멘텀이 저는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바이오 종목은 늘 그 1, 2, 3월 달이 예전에도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제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으로 바이오 쪽 심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바이오 쪽 심리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3월이 중순이 지나면서 이제 합계 모멘텀 같은 것도 부각이 좀 되면서 바이오 쪽의 심리가 좀 개선될 걸로 보이고, NK맥스는 최소 18,000원, 그리고 어쩌면은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도 잡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절은 크게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10%요. 저는 비중 10%시면은 손절을 그냥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네. 11,000원 깨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 이제 다시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추가 매수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우차우님, NK맥스 이 종목은 시간 투자만 좀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뉴스도 많아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지금 12,000원대인데 18,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봅니다.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한 저력 있는 종목이라는 의견입니다. 손절 라인 궁금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11,000원으로 잡아드리기는 하는데요. 그 이하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 참고적으로 의견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좀 답답하실 텐데 3월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다른 종목 들고 계신 분들도 참고해 주세요. 지금 차오차오님이 계속 받아 적고 계셨어요. 여기에 11,000원에서 신기수 전문가님께 재문의, 이렇게 또 기억해 주고 계시네요. 다음 저희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희 최영수님이 IS 동서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43,900원에 비중 25%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IS 동서 보겠습니다. 43,900원, 오늘 딱 종가네요. 오늘 사셨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IS 동서도 얘기가 잠잠했는데 이번 달에 꽤 괜찮았네요. 이 종목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우리가 그 이상형 월드컵에서 한번 다뤘던 종목이네요. 네. 폐배터리 쪽으로 이제 신규 사업 진출을 합니다. 10%라고 하셨나요? 비중이 25%. 아이고, 한 번에 네. 너무 많이 들어가셨네. 그러니까 좀 모아가게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그
그 IS 동서의 올해 실적 전망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1년 선행 PER로 보게 되면 8배 정도니까 지금 올해 실적 상승이 있을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쪽에는 이제 뭐 들어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처음에 진출한다 뉴스 나오면 확 떴다가 조금 더 가는 듯 하다가 또 이제 실적 보면서 좀 빠졌다가 다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IS 통서가 지금 이제 폐배터리 쪽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는데 5만 원 단을 한번 요번에 넘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는 자신은 없어요. 또 시장이 또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3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막 썩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이라도 일단 42,700원이 깨지면은요 비중 절반으로 줄여 놓으십시오.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를 모아 가신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을 제대로 투자하시려면은.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모아서 그리고 뭐 올해 안에 본다면은 저는 이 종목은 한 5만 한 7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라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냥 가지고 계시겠다 그러면은 조금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비중 줄여가지고 조금씩 뭐 더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네. 최영수님 지금 좀 보고 계세요. 저희 이 종목은 일단은 좀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그 가격이 42,700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탈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셨다가 매수를 분할 매수가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니까요. 다만 좀 시간 투자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모아 나간다면은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 57,000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꼭 성공적인 매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IS 동서 이렇게 좀 봐드렸고요. 그러면은 내일 쉬고 내일 모레부터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이제 바로 3월이잖아요. 3월을 대비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3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 라고 오늘 일단은 떼주셔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 고용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달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계속 줄었어요. 3월 10일 날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좀 이제 강하게 뭐 고용이 잡힌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싫어하겠죠. 예,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CPI까지도 만약에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와버린다면은 2달 연속 예상치를 상회한다면은 그럼 시장은 FOMC가 가까워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하면서 좀 빠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FOMC 이전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보이고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3월 10일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나빠질 건 아닌 것 같고 뭐 횡보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는데 코스피는 그 돌파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테슬라 발로 전기차 쪽에서 한 번 더 선방을 해준다면 810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가 아마 이제 한계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코스피는 이번에 뭐 2,500 그 돌파는 좀 힘들 것 같고 코스피는 뭐 코스닥 올라가게 되면 살짝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횡보권 장세 그리고 성장주 내에서의 순환매 장세 정도 3월 10일 정도까지는 그런 장세 예상하고 3월 10일이 가까워올수록 현금 비중을 조금씩 좀 늘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그 11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혹시 그날 보시는 거세요? 3월 10일이라고 명시하신 이유는 뭐가 10일 날이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고용지표 발표여서.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예.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1, 2월은 로봇과 AI가 거의 뭐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했는데 이런 흐름이 3월에도 계속 지속될까요? 아마 이제 그 CPI 발표 전까지는 로봇하고 AI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요.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단타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줄 겁니다. 하지만은 그쪽도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이제 계속 연속해서 신고가를 내기는 힘들 걸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는 단타 정도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힘든 와중에도 수고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과 1시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이목경님이 안녕하세요 남겨주셨는데 어떡해요. 지금 오셨는데 저희는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 이 시간에는 4시부터 저희와 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3.1절 연휴 좀 잘 보내시고요. 내일 모레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